네, 남성이 휠체어에 탄 채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는데요. 좀 어디로 보나 하반신 마비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틀 후에 한 막국수 식당 앞에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곧이어 뚜벅뚜벅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막국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죠. 또 나올 때도 역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차 운전석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렇게 휠체어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 막국수 식당 앞에서는 어떻게 걸어 다녔던 건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이 4년 전에 추락 사고 후에 지금까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는 한 건설회사 대표의 제보인데, 일단 건설회사 대표분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양쪽을 좀 차분히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는 60대 남성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한 음식점 짓는 건축공사를 맡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해 8월에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4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비가 와서 미끄러진 철근을 밟고 그만 바닥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됐고요. 척추에 핀 6개를 박는 수술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정말 큰 사고였는데 결국 이 남성, 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걸었다고요? 네, 남성은 이 사고로 제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요. 하반신 마비에 대해서는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인데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척추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마비될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무릎아배로는 다 마비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목발이나 이런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그리고 아내는 간병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법적 소송이 이어지던 중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엄청난 반전 그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라클 막국수라뇨? 네, 영상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네, 남성이 휠체어에 탄 채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는데요. 좀 어디로 보나 하반신 마비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틀 후에 한 막국수 식당 앞에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곧이어 뚜벅뚜벅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막국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죠. 또 나올 때도 역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차 운전석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렇게 휠체어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 막국수 식당 앞에서는 어떻게 걸어 다녔던 건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미라클 막국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군요. 자, 제보자는 건설회사 대표는 저 영상 속 남성이 이 양쪽 다리에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됐다는 겁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같이 이제 다니는 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회식 때 제가 물어봤죠. 예? 이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러더니 아이 나하고 있을 때 얘는 또 한쪽만 조금 절구선 걸어 다니는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선 이게 어디서 누가 껴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걸어 다녀. 그래서 얼굴도 확실하게 나오고 예, 이걸 법정에서 이제 깐 거죠 우리가. 자, 남성과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직원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남성 법정에서도 하반신 마비라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손해배상이 10억 원짜리입니다. 실제로 하반신 마비면 개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이 병원에 있었던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떡하지? 하반신 마비에 대해서 10억 정도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무슨 소리냐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아마 건설업 대표 이 제보자가 이상을 느끼고 증거 영상 이런 것들을 찍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영상은 지금 막국수집 영상이 다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뭐 질문들을 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질문했는데 뭐 질문 중에 하나가 다리를 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못 움직이죠 하니까 예 병원에서 뭐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휠체어 이동하는 거 외에는 단독 거동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질문하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 등급 받았죠라고 또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목발 등 보조 기구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없죠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영상하고 정반대의 지금 상황들을 물어보고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남성이 이 A 씨는 이 몰랐기 때문에 영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 영상을 확보한 이상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저 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아니면서도 신체 감정을 속여서 받아냈다. 그리고 그 속여서 받아낸 걸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런 주장하면서 사기로 고소를 했고요. 또 지금 그 영상이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좀 사실 보조기구 없이 멀쩡하게 단독 보행으로 걸어 다닌다. 이런 부분도 이제 법정에서 위증했다. 이렇게도 고소를 했는데 경찰 측의 판단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 거지 다수 오류나 못 수 있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검찰에 아예 넘기지 않는 불송치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측의 의견이 되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남성의 변호인 측에도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호인은 남성이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건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근전도 검사 등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서 내린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남성이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를 한 건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사기 소송까지 건 이 건설업체 대표가 무책임한 사업주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이 제보자인 건설업체 대표가 아주 무책임한 네. 사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남성인데 이게 무슨 하반신 마비냐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고 이 남성 측은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 이 남성이 받았다는 1급 장애라는 거는 어떤 네. 경우에 내려지는 판정인가요? 네, 1급 장애 기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1급 장애에서 8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8호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표예요.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저 8호, 1급의 8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남성은 2022년 7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급 장애 8호 판정을 받았고 또 관할시청에서는 하지장애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중이래요. 제보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남성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직 그 병원이나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예, 정리 이게 좀 사실은 진단하고 소견 내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용 못한다고 의사는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저렇게 걷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